안녕하세요. 나합격 시리즈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강의를 하는 서쌤입니다. 2015년도 4회 기출문제를 풀겠습니다.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죠.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은 1번 Y합금, 내열용 알루미늄 합금이죠. 그래서 알루미늄, 구리, 니켈, 마그네슘 등이 합금이 되어 있는 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실루민, 실리콘과 알루미늄의 합금이죠. 그리고 4번이 보기가 잘못됐네요. 로우X를 지워주세요. 로우X 합금, 대표적인 내열용 알루미늄 합금이죠. 그래서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마그네슘, 니켈 같은 조성을 가진 대표적인 내열용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근데 3번 톰백은 구리 합금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마우러 조직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마우러 조직도라고 하는 건 마우러라는 사람이 주철을 제조함에 있어서 탄소와 규소, 실리콘과 냉각 속도, 주철은 용융금속에서 응고시켜서 사용하죠. 네, 주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요. 그래서 냉각 속도 안에 관계를 가지고 백주철인지 회주철인지 보통주철인지를 판별해내는 조성에 따라서 또는 냉각 속도에 따라 이 주철 조직의 관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마우러 조직도를 이렇게 표로 한번 보자면 세로축이 탄소 농도고요. 그리고 가로축이 실리콘의 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 안에 들어있는 각 구간에 따라서 어느 구간에 들어있는 조성인지에 따라서 백주철인지 회주철인지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탄소와 규소 그리고 추가를 더하자면 냉각 속도에 따른 주철 조직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기어에서 이의 간섭을 막는 방법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의 간섭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어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반대쪽 기어가 맞물리는데 기어나 이빨이 다르거나 아니면 모양의 차이로 인해서 기어 끝이 반대편 기어의 골지름에 이 뿌리면에 닿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기어가 상하게 되거나 또는 기어의 반대편 이빨이 무뎌지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안고 있게 됩니다. 이 간섭을 막는 방법으로는 이의 높이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이의 높이를 계속 높이게 되면 이 간섭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틀리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번은 오타가 있네요. 압력 각이겠죠. 압력각을 증가시키거나 이 끝면을 이렇게 깎아내거나 또는 이 뿌리면을 파내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어의 이 간섭을 막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표점거리 110mm, 지름이 20mm인 인장시편에서 최대 하중이 50kN이고요. 그래서 늘어난 길이 델타 L이 22mm래요. 이때 연신율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연신율이라고 하는 건 늘어난 양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비율이죠. 그래서 원래 길이 L분의 나중 길이 늘어난 총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빼기 원래 길이 곱하기 100이죠. 이걸 다시 표현해 보자면 원래 길이분의 나중의 길이 빼기 원래 길이 하면
원래는 이만큼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봅시다. 원래 길이분의 빼면 이만큼이 늘어난 거겠죠. 얘는 원래 L이었고요. 이 길이는 L 프라임이었죠. 그래서 빼면 여기가 늘어난 길이 델타 L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2mm라고 하는 건 이 길이, 늘어난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1분의 델타 L로 표시할 수도 있죠. 같은 말이죠. 그래서 100. 또는 우리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공식을 구할 때 델타 L을 람다라고 하는 기호로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다 같은 공식이죠. 네, 그래서 숫자를 대입해 보면 L분의 델타 L 곱하기 100, 이 공식을 써볼게요. 그래서 원래 길이는 표점 거리가 원래 길이죠. 네, 110분의 델타 L이 22mm가 최종 늘어난 길이겠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20%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피치가 4mm고요. 세 줄 나사일 때 이 나사를 1회전 시켰을 때 리드는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n 곱하기 p죠. 나사 줄수 곱하기 피치입니다. 그렇죠? 리드의 개념은 나사를 1회전했을 때 축거리, 축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리드라고 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세 줄 나사니까 곱하기 3이 되겠고요. 피치가 4니까 리드가 12짜리 나사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1회전 했을 때 12mm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마력이 나왔고요. 회전수가 나왔고 토크를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토크와 마력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공식들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페이지 80페이지 날개 부분을 보면 이와 같은 공식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꼭 외워두셔야 하는데요.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크와 동력 간의 H, 동력 간의 관계를 나타낸 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토크는 974000 곱하기 n분의 h 라는 공식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토크는 716200 곱하기 n분의 h라는 공식이 있죠. 같은 토크를 이야기하는데 이 위의 공식과 아래 공식이 다른 이유는 상수가 다르죠. 왜 다르냐면 이 동력의 단위가 다릅니다. 한 개는 킬로와트의 동력 단위를 사용하고요. 하나는 홀스파워 또는 PS라고 하는 프랑스식, 영국식 동력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에 단위 환산계수가 다르므로 앞에 상수가 달라지는 것이죠. 회전수는 RPM으로 단위가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공식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토크의 이 토크 자체의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 곱하기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밑에도 이렇게 이 공식에 의해서 나오게 된 토크 값이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뉴턴 곱하기 미터의 단위로 물어봤죠. 그럼 단위 환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단위 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는 전달 마력을 킬로와트 단위로 물어봤고 주어졌고 회전수는 RPM 단위로 주어졌죠. 그럼 이 두 가지 공식 중에 위의 공식을 사용해야겠죠. 킬로와트 단위가 위의 공식이니까요. 그래서 토크는 참고하고요. 토크는 974000 곱하기 n분의 h가 되겠는데요. 근데 지금 킬로그램 포스 밀리미터 단위를 뉴턴미터 단위로 바꿔야 되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 환산법이 1kg 포스는 9.8 뉴턴입니다. 그리고 1m는 1000 밀리미터죠. 네. 이걸 참고해서 지금 1kg 포스가 9.8 뉴턴이니까 이 공식에다 9.8을 곱하게 되면 단위가 바뀌겠죠. 1kg 포스가 뉴턴 단위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밀리미터 이렇게 써질 것입니다. 환산을 한번 더 해야겠죠. 이 공식을 보겠습니다. 1mm는 1000을 넘겨줘서 1000분의 1m죠. 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보면 97400은 원래 있었고요. 000 그리고 9.8은 아까 단위 환산 때문에 생긴 상수죠. 그리고 그 밑에 1000을 나눠주게 되면 그리고 n분의 h 이걸 써주게 되면 이 단위는 이제 뉴턴 곱하기 밀리미터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앞에 상수가 환산값이 보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앞에 상수를 계산해보면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9545.2가 나오게 되고요. 이게 밑에가 n 그리고 h 이렇게 나오겠죠. 단위는 뉴턴 곱하기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를 대입을 해보면 9545.2 곱하기 n이 회전수 200이 되겠죠. 그리고 h가 30kW가 되겠죠. 이걸 계산해보면 약 1432. 얼마가 나오겠죠. 그래서 약 1430 정도의 토크가 발생됨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토크와 동력 간의 관계식이 나오면 일단 이 공식을 꼭 외워두셔야 하고요. 단위를 환산하는 방법, 이 단위 환산 계수를 꼭 알아두셔서 단위 환산을 연습해보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연삭에서 결합도에 따른 경도 선정 기준 중 결합도가 높은 숫돌, 단단한 숫돌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숫돌을 이야기할 때 반대로 해주면 됩니다. 연삭 숫돌과 재료와의 관계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단한 숫돌은 연한 재료를 가공할 때 쓰고요. 연한 숫돌은 반대로 단단한 재료를 연삭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해설을 잠깐 참고해보면 단단한 숫돌, 결합도가 높은 숫돌이죠. 연질 재료를 연삭할 때, 연한 재료를 연삭할 때 단단한 숫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원주 속도, 상대 속도가 느릴 때 사용하고요. 취성이 있기 때문이죠. 딱딱한 숫돌은요. 그리고 연삭 깊이가 작을 때, 그리고 접촉면이 다 가공물과 연삭 숫돌과의 접촉면이 작을 때 사용합니다. 이 말은 접촉 저항이 작아질 땐 단단한 숫돌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연한 수도를 사용할 때는 경질 재료, 딱딱한 재료를 사용할 때 연한 수도를 사용합니다. 우리 여기 오타가 나는데요. 느릴 때가 아니고 빠를 때겠죠? 빠를 때, 원주 속도가 빠를 때 연한 수도를 사용하게 되고요. 연삭 깊이가 깊을 때, 그리고 접촉 면적이 클 때, 다시 얘기하면 절삭 저항이 커질 때, 이럴 때 연한 수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16번에 1번 보겠습니다. 단단한 수도를 사용할 때는 연삭 깊이가 클 때는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3번 큰 가공물, 경도가 큰 딱딱한 가공물을 딱딱한 수도를 사용하지 않죠. 또 원주 속도가 빠를 때 단단한 수도를 사용하지 않죠. 2번 접촉 면적이 작을 때는 연삭 단단한 수도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올바르게 사용될 때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선반에서 파이 40mm인 환봉을 120m 단위가 잘못됐네요. 네, 미터 퍼 미닛이죠. 절삭 속도의 단위죠. 120mm 퍼 미닛으로 절삭 속도로 가공하려고 할 때 2분 동안 이 주축이 회전한 회전수를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절삭 속도 구하는 공식은 V는 1000분의 파이 dn이죠. 근데 이 회전수를 알고 싶으니까 n은 파이 d분의 1000v로 표시할 수 있죠. 네, 숫자를 대입해 보면 파이는 3.14가 되겠고요. d는 공작물 지름 40파이 그리고 1000 곱하기 절삭 속도가 120이죠. 120 얘를 계산해 보면 약 955.4 RPM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RPM이라는 건 레볼루션 퍼 미닛이라는 얘기인데요. 1분당 한 회전, 몇 회전 하는가를 나타냅니다. 자, 1분당 회전수라고 하죠. 근데 지금 같은 선반에 돌아가고 있는 회전수가 955.4rpm, 1분에 955.4바퀴를 돈다는 얘기죠. 그러면 2분 동안은 몇 바퀴를 돌까요? 그렇죠. 955.4 곱하기 2바퀴만큼을 돌겠죠. 그래서 약 1910회 정도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도면에서 구멍의 치수가 기준 치수가 80이고요. 미치수 허용차가 0.03 플러스고요. 할치수 허용차가 마이너스 0.02입니다. 그래서 이때 치수 공차를 물어봤죠. 그러면 기준 치수를 기준으로 두고요. 간단하게 위치수 허용차 0.03 빼기 아래 치수 허용차를 해주면 이게 바로 치수 공차가 되겠죠. 그래서 0.05가 치수 공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끼워 맞춤에서 축 기준식 헐거운 끼워 맞춤을 나타낸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외웠던 게 구멍 기준식 H7을 기준으로 암기해 두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JS부터 N까지가 알파벳 N까지가 중간 끼워 맞춤이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N보다 오른쪽에 있는 알파벳들은 억지 끼워 맞춤이고요. JS 전에 있는 끼워 맞춤들은 헐거운 끼워 맞춤이었죠. 네, 그래서 기준점을 JS, J와 알파벳 J와 알파벳 N 이 사이를 중간 끼워 맞춤으로 보고 알파벳이 J보다 앞에 있으면 헐거운 끼워 맞춤, N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억지 끼워 맞춤 이렇게 암기해 두는 게 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
지금 문제에서는 축 기준식이라고 했죠. 축은 소문자로 표시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소문자 H라고 하면 축 기준 등급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구멍 기준 등급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둘 다 구멍이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1번 같은 경우는 구멍 기준식 끼워 맞춤이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결국엔 3번과 4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P는 N보다 오른쪽에 있고 F는 J보다 왼쪽에 있죠. 그래서 헐거운 끼워 맞춤이 4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헐거운 끼워 맞춤의 H7이나 6 있는 부분도 끼워 맞춤 있는 부분의 이론 강의를 확인하셔서 기준이 되는 알파벳을 외워두면 확실한데요. 혹시 내가 구멍 기준만 외웠다고 하면 이걸 기준으로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정답을 찾아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삼각법으로 그림 투사한 것 중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을 보면 앞에 정면도에서 V홈이 파진, 끝까지 V홈이 파진 물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적합하고요. 다음 2번도 위에 이 면이 여기 있는 면에 보이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이 사이면이 이 점에서 보이는 것이겠죠. 우측면도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우측면도의 선이 이 선이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선을 하나씩 확인해 보면 3번도 맞는 복입니다. 4번은 안에 네모난 구멍이 끝까지 뚫려 있는, 우측면도 보니까 끝까지 뚫려 있고요. 평면도를 보니까 끝까지 뚫려 있는 물체가 되겠죠. 4번도 맞는 복입니다. 2번은 평면도에서도 네모나게 나왔고 정면도에서도 네모나게 나왔는데 대각선으로 나올 수가 없겠죠. 나오게 되면 이렇게 네모나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복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보겠습니다. 척도의 기입 방법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척도는 보통 표제란에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죠. 맞습니다. 표제란이 없는 경우에는 부품 번호 또는 상세도의 참고 문자 부근에 기입한다. 맞죠? 한 도면에는 반드시 한 가지 척도만 사용해야 된다. 반드시란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그림, 부품 가까운 곳에 척도를 기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척도더라도요. 3번이 틀렸고요. 4번 비례하지 않으면 NS, Non-Scale, Not to Scale이라고 표시하게 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등각투상도의 화살표 방향이 정면도일 때 이 방향이 정면도이래요. 밑에 평면도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을 물어봤죠. 평면도는 위에서 아래로 본, 이쪽 방향에서 본 그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부분이 위에서 봤을 때는 평면에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이겠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겠습니다. 다음 36번 보겠습니다. 치수 기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제작에 필요한 치수를 도면에 기입한다. 당연하죠. 2번 잘 알 수 있도록 중복해서 기입한다. 중복해서 기입하지는 않죠. 3번 가능한 한 투상도, 주요 투상도, 주투상도죠. 집중해서 기입한다. 맞죠? 그럼 가능한 한 계산해서 구할 필요가 없도록 기입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중심선 평균 거칠기, 산술 평균 거칠기 이야기하죠.
그래서 표면이 가장 매끄러운 상태를 나타낸 것은 중심선 평균 거칠기는 거칠기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매끄러운 상태죠. 네,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매끄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해설을 보게 되면 표면 거칠기 표준 수열에서 산술 평균 RA 값을 보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정밀 다듬질, 매끄러운 다듬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연마가 처리가 많이 되어 있는 가공입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단면도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절단면은 중심선에 대해서 45도 경사지게 어떤 실선이요? 가는 실선으로 빗금을 긋는다. 그렇죠. 단면된 부분은 45도 경사지어서 단면된 부분을 표시하죠. 이걸 해칭이라고 하죠. 해칭. 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목이고요. 다음 니은, 정면도는 단면도로 그리지 않고 평면도나 측면도만 절단한 모양으로 그린다. 그렇지 않죠. 네. 부품에 따라서 또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부의 형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 단면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한쪽 단면도는 위아래 또는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인 문체를 단면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위쪽이나 아래쪽, 위쪽에는 외부 모양을 보여주고요. 아래쪽에는 내부 모양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했을 때 4분의 1만 자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외부 모양과 내부 모양을 모두 다 볼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게 바로 한쪽 단면도입니다. 디귿은 맞는 목이고요. 리을, 단면한 부분에는 해칭이나 스머징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빗금친 부분을 해칭이라고 하고요. 색칠한 부분을 스머징이라고 하죠. 음영 처리한 부분이요.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따라서 기역 디귿 리을이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3번 보겠습니다. 1각법, 2각법의 기호 표시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빈 원뿔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원뿔을 이쪽 방향에서 정면도라고 했을 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정면도는 이렇게 되겠죠. 중심선이 뭐 이렇게 1.3선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일각법이라고 하면 우측에서 본 것, 우측면도가 어디 그려질까요? 일각법이라고 하면 우측면도가 좌측에 그려지겠죠. 이렇게 우측면도가. 네, 그래서 이게 일각법의 기호입니다. 반대로 삼각법이라고 하면 정면도는 일단 똑같이 그려지겠죠. 네. 네, 우측면도가 어디 그려질까요? 삼각법은 오른쪽에 그려지죠. 그래서 이게 삼각법의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3번은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보기는 삼각법의 기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준을 이 원뿔 이 그림을 꼭 기억해 두시고 정면도와 우측면도를 그린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46번 보겠습니다. 46번 용접 이음의 이음 기호로 옳은 것을 물어봤죠. 그래서
지금 보면 V홈 용접이죠. V홈 용접. 근데 지시기호를 확인해 보면 실선과 점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용접 지시기호는. 그래서 뭐 필렛 용접이라고 했을 때 실선에다 용접 기호가 되어 있다 그러면 지시 방향 쪽에 하고, 만약에 이게 아니고 점선에 그려져 있다 그러면 지시 방향의 반대쪽에 용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보기는 다 이쪽 방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용접은 이쪽에서 했죠. 반대쪽. 지시 방향 반대쪽에서 했죠. 그러므로 점선에다가 지시기호를 표시한 게 일단은 맞겠죠. 그러면 1번, 2번은 해당 사항이 없겠고요. V홈 맞대기 용접이 45도 기울기로 각들어져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6208ZZ로 표현된 베어링이 결합되는 축지름을 얘기했습니다. 베어링이 안찌름에 축이 결합이 되겠죠. 안찌름 번호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찌름 번호는 뒤에 두 자리로 이야기하죠. 04번 이상일 경우에는 곱하기 5를 해서 안찌름 번호를 계산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0번 보겠습니다. 평벨트 분리의 도시 방법, 그리는 방법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벨트 분리의 암은 길이 방향으로 절단해서 단면 도시를 한다. 암은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지 않죠. 네. 벨트 분리에서 암이라고 하는 건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지 않습니다. 2번 벨트 분리는 축 직각 방향의 투상을 추투상도로 한다. 그렇죠. 그 다음 3번 암의 단면형은 도형의 안이나 밖이나 회전 단면을 표시한다. 그렇죠. 암의 단면형은 회전 단면도 90도로 돌려서요. 암의 테이퍼 부분 치수를 기입할 때는 보조선으로 경사선을 긋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보겠습니다. 평행키 기호를 물어봤는데요. 여기서 나사용 구멍이 없는 평행키, 우리가 보조기호에 따라서 P와 PS로 나누죠. 그리고 키의 모양, 뭐 한쪽 둥근형, 네모형, 뭐 양쪽 둥근형, 뭐 이런 형식으로 뭐 A, B, C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설을 참고해 볼게요. 나사용 구멍이 없는 경우, 키에 나사용 구멍이 없는 경우는 보조기호 P를 사용하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평행키의 보조기호를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키의 모양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다음 55번 보겠습니다. 축 끝에 45도 못대기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 일반적으로 C라고 하는 뭐 2mm라고 하는 C2 못따기 보조기호를 사용하죠. 여기처럼요. 4번은 맞는 보기고요. 다음에 45도를 표현해서 곱하기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각도를 45도로 주어주고요. 못따기 치수를 기입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도를 주어주고 못따기 치수를 기입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2번과 같은 경우 2-45도라고 이 다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네, 곱하기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2번은 기입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